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오늘은 중세 국어 음운 중에서 반치음과 반치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시옷 불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반치음은 반잇소리라고도 하고요. 음가는 유성, 마찰음, 즈로 추정이 됩니다. 시옷과 지읒의 중간음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반치음은 훈민정음 초성책의 17자에 포함이 되고 불청불탁에 해당이 됩니다. 불청불탁이란 맑지도 않고 흐리지도 않은 소리를 불청불탁음이라고 하는데요. 유성자음에 해당합니다. 즉 울림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이 반치음이라는 거죠. 반치음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치음은 한자의 초성에 쓰였습니다. 한자의 초성에 쓰인 반치음은 오늘날에는 모두 이응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장, 반치음이 초성에 쓰이고 있죠. 이것이 현대어에 와서 양으로 변했습니다. 반치음이 소멸되어서 양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응으로 바뀐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어의 모음 사이에 반치음이 쓰였습니다. 가즐, 아와 아래아와 아래아 사이에 반치음이 쓰였습니다. 처점, 어와 어 사이에 반치음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어의 모음 사이에 반치음이 쓰였고요. 반치음이 받침으로 쓰인 예가 있습니다. 용비어천가에 보면 갓 없으시니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받침에 반치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침에 반치음이 사용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종성부용 초성 표기법에서만 받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성부용 초성은 세종 때 문헌에만 사용된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두 팔종성이 쓰였기 때문에 반치음으로 쓰인 받침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표음인 시옷으로 표기되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어간이 반치음으로 끝난 것이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만날 때 짖고 이렇게 되어서 반치음이 대표음인 시옷으로 표기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치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만날 때 지저 이렇게 연음되어서 뒷말의 첫 음절에 반치음이 쓰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반치음은 16세기 초 또는 중엽에 소실된 걸로 보이는데요. 예를 보겠습니다. 예에 보면 짓어 이렇게 되어 있죠. 짓어가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기 때문에 연음되어서 지저 이것이 나중에는 지어 반치음이 소실되어서 지어가 됐습니다. 아즈가 나중에 아으가 되었죠. 여기에서 반치음이 소실되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반치음은 중부 방언에서는 대체로 소실되어서 명 형태가 되지만 반치음이 시옷으로 남아있는 방언도 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무는 무수 또는 무시 이렇게 발음하는 지역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시옷은 반치음의 흔적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우도 여수 또는 여시 이렇게 발음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옷은 역시 반치음의 흔적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치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시옷 불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옷 불규칙을 설명하기 전에 불규칙 용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불규칙 용언이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간 또는 어미가 형태의 변화가 있거나 또는
보편적인 의문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용언을 불규칙 용언이라고 합니다. 시호 불규칙이란 형태 어간이 어미랑 결합을 할 때 형태의 변화가 있는데 그 형태의 변화를 의문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시옷 불규칙은 어간의 끝소리가 시옷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을 때 어간의 시옷이 탈락합니다. 의문규칙 중에서 시옷 탈락이라는 의문규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규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간의 끝소리가 시옷일 때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는 형태의 변화가 없습니다. 즉 모음일 때는 시옷이 탈락하고 자음일 때는 형태 변화가 없는 거죠. 이것은 의문규칙으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규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볼까요? 짓 플러스 이것을 발음하니 지어가 되죠. 시옷이 탈락하고 난 후에 지어. 그런데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을 하니 직고가 됐습니다. 모음이 왔을 때는 시옷이 탈락을 하고 자음이 왔을 때는 형태 변화가 없는 거죠. 이것은 의문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시옷 불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시옷은 중세 국어에서 반치음의 흔적이라는 거죠. 반치음이 나중에 소실되어서 어로 소실되어서 영 형태가 되는 것처럼 역시 여기에서도 시옷이 탈락해서 영 형태가 되는 거죠. 다른 예도 보면 졌다, 붙다, 났다, 긋다. 불규칙을 판별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를 붙여봅니다. 저어, 시옷이 탈락했죠. 부어, 시옷이 탈락했죠. 나아, 시옷이 탈락했습니다. 그어, 시옷이 탈락했습니다. 이렇게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을 때 시옷이 탈락하는 것은 시옷 불규칙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옷 규칙을 볼까요? 규칙은 어간이 시옷으로 끝나고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거나 또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와도 원래 형태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볼까요? 벗다, 빗다, 솟다, 빼앗다. 여기에 어나 아를 붙여보겠습니다. 벗어, 빗어, 솟아, 빼앗아. 시옷이 전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시옷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치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반치음은 반잇소리라고도 하고요. 훈민정음 초성 17자에 포함이 됐고 불청불탁음 즉 울림소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16세기 초중엽에 소실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치음이 현대 국어에서는 탈락되어서 쓰인다. 그렇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반치음이 시옷으로 남아서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반치음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시옷 불규칙이 있다. 시옷 불규칙이 적용되는 용어는 중세국어 시기에서는 그 받침이 전부 반치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다 이해되셨겠지만 혹시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셔서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